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1936년 열린 베를린 올림픽을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육상 경기장 등을 만들고 국민들을 쉽게 선동하기 위한 라디오를 헐값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올림픽을 영화로 찍어 아리아인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세뇌시킬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올림픽의 마지막 순서이자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당연히 아리아인이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리아인이 아닌 작은 체격의 동양인이었던 것입니다. 환호성도 만세도 세레모니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한 동양인 청년. 당시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마의 2시간 30분 기록을 격파한 그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마저도 감동시켜 이후 히틀러는 올림픽 우승자들을 위한 환영식에서 이 동양인 선수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송기정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선두주자가 자신이 1등일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송기정 선수는 담담하고 묵묵하게 결승선을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동기 남승용 선수와 함께 일본 국적으로 참가한 송기정 선수는 마의 2시간 30분을 넘는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승용 선수 또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받았지만 두 선수 모두 웃을 수 없었습니다. 두 선수가 입은 흰 유니폼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에서도 두 선수는 송기테이, 난소류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호명됐고, 심지어 일장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아닌 키미가요가 경기장에 흘러나오자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게는 월계수 묘목 화분이 메달과 함께 수여됐는데, 송기정 선수는 이 묘목을 끌어안아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 너는 부상으로 받은 월계수 나무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괴로웠다며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보다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나무가 더 부러웠다고 남승용 선수는 회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란식이 우리 민족이 먼 타국 땅에서 금메달을 쟁취했다는 소식은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송기정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일본에 보여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 이길용은 당시 동아일보 전속 화가 이상범에게 부탁해서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하얗게 덧칠해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로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기자들은 구금돼서 모진 고문을 받고 앞으로는 언론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 자매지 신동아는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웠다가 조선의 기자들이 고초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송기정 선수는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송기정 선수는 다시금 올림픽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주자로 전 세계인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그를 1936년 금메달 리스트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송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를 연상시키는 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그날의 굴욕적인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1936년 당시의 어두운 표정이 아닌 힘있게 달리는 모습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를 아직까지도 일본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문을 연 일본의 올림픽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림픽 박물관은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 코너에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보란듯 최상단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기업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송기정 선수를 왜곡하는 일본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6이라는 숫자와 코리아 마라토너 문구가 새겨진 송기정 선수를 기리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식민지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송기정 선수의 회고 중 하나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송기정 선수가 일본의 금메달리스트라고 소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송기정 선수의 업적과 월계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렸던 모습, 또 그런 송기정 선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벌어진 일장기 말소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정신으로 일궈낸 해방 이후 가슴에 태극기를 달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송기정 선수를 일본의 금메달리스트라고 칭하는 것은 이미 별이 되신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멸시와 같습니다 라며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제품 사진보다 먼저 게시돼 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좌측 하단 송기정 선수가 소개된 붉은 원형의 그래픽입니다. 송기정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것은 일본의 올림픽 박물관에 표시된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라카이 코리아는 이 내용을 한글로 기재함으로 송기정 선수가 한국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를 알리는 제품에는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된 1936년과 스타디움의 마라톤 트랙, 그리고 태극기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돼서 송기정 선수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의 금메달리스트임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볼캡의 측면에는 인생은 반환점이 없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송기정 선수의 철학이 담긴 명언을 라벨 형식으로 새겨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런칭 이후 4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으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명감 하나만으로 패션 브랜드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최근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제품으로 이 역시 패션 브랜드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독도 티셔츠에는 동도,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 이미지와 함께 독도 belongs to Korea라는 문구와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해당 자료는 12개국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적자를 감수하며 매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시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해 주심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유명인들도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긍정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과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고, 역사 왜곡과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 일본 네티즌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이 모든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기에 라카이 코리아의 활동이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